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처리 기능 구현에 보게 되면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4문제 모두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자, 이 4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출발 월별로 총 자속수를 조회하는 월별 자속수라는 요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하래요. 그때 지금처럼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그림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때는 맨 위에 이제 만들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문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하행 열차 판매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이곳에 보니까 하행 열차 판매하고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하행 열차 판매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우리 출발월이랑 총 자속수 요 두 가지 값을 이제 볼 거예요. 그때 이제 출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출발월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 그리고 month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에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출발월이라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하행 열차 판매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는 출발월이 따로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이제 출발 일자를 가지고 월을 먼저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총 자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총 자석수 출발월별로 총 자석수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출발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자석수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발월과 총 자석 요걸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는 출발월이라는 요 제목으로 이제 월만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출발 일자요. 지금 요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행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실행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출발 일자에 몇 월인지 그 월과 이제 요일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월만 이제 추출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발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 달라.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이요. 제목은 출발월 이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요식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출발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출발월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값들을 나타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총 자석수요. 그럼 이제 11월 달에 총 자석수가 이제 몇 개인지 그 합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묶는 방법이라고 나왔죠. 우리는 출발월별로 볼 거예요. 해서 우리는 11월 달 거 싹 다 이제 묶어서 볼 거고요. 12월 달도 싹 다 이제 묶어서 볼 거고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해서 싹 다 이제 묶어서 볼 겁니다. 해서 출발월이라는 거는 그냥 묶는 방법으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총 자석수를 이제 출발월로 이제 싹 다 묶었을 때 그 자석수의 합을 이제 구해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묶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요 합계를 이제 나타낼 때는 총 자석이라는 요 제목으로 나타낼 거예요. 해서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총 자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자석수의 이제 합계를 구해서 그걸 이제 총 자석이라는 요 제목으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발월이 쭉쭉쭉 나왔고요. 그때 이제 총 자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지상 우리 정렬하는 거 아직 안 해줬죠. 자, 요거 이제 정렬부터 좀 시키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출발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먼저 하래요.
정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 연도가 똑같은 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출발 월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해서 1차 기준이 출발 연도 오름차순이고요. 2차 정렬 기준이 출발 월에 대해서 오름차순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출발 연도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출발 연도는 우리가 또 출발 일자, 이 날짜에서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함수를 이제 싹 다 묶어서 출발 연도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이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어라고 이렇게 써서 출발 일자를 이제 싹 다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이제 출발 일자에서 연도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출발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해야 되겠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2022년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2023년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도를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출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우리는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값이랑 우리가 내가 작성하거나 보면 이 출발월이 표시되는 그 순서가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지금 내 것도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출발월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그걸 이제 아직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 출발월을 이제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렬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정렬을 찍어서 이제 오름차순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찍어놓고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지금처럼 1, 2, 3, 4, 11, 12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지금 연도를 보니까 2023년도께 먼저 나오고 2022년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뭔가가 잘못된 거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출발월 요것만 이제 봤을 때는 오름차순 정렬된 게 맞아요. 근데 연도가 이제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왜 잘못됐냐? 우리 디자인 북에 일단 들어갈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오름차순을 앞에 이제 출발월에 대해서 오름차순 해달라. 이게 먼저 있고 그 뒤쪽에 이제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달라. 그게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 1차 정렬이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앞에 있으니까. 해서 출발월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싹 다 시킨 다음에 2차 정렬 기준이 이제 연도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해야 되겠죠.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월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출발월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이거를 우리가 연도 정렬한 거 있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오름차순 요거를 이제 써주면 안 돼요. 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일단 출발 일자를 이제 묶어버릴게요. 묶어서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여기서 이제 또 월을 새로 구하겠죠. 그렇게 이제 월을 구한 걸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월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달라.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써줘야 앞에 있는 게 이제 1차 정렬 기준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이제 2차 정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출발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출발 월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오름차순 그거 찍어주면 안 돼요. 여기다 이제 오름차순을 땅 하고 찍는 순간 얘가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1차 정렬 기준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2022년, 2023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 월이 나온 거 보니까 11월, 12월 그리고 1, 2, 3, 4월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 앞에 출발월을 봐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월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거는 숫자값만 써져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월이라는 글자도 똑같이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디자인 북에 일단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북에 들어가서 요 출발월을 이제 표시할 때 그 뒤에다가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까지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이제 형식을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출발 일자 요걸 이제 우리 찍어 놓은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맨 밑에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일반이라는 요 탭에 우리 형식이요. 형식에다가 앞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월을 표시해달라 해서 샵이라고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해서 월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형식에다 쓴 게 지금처럼 샵 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화기호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붙어요.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랑 내가 지금 문제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죠. 제목 보니까 출발 월 총 자석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때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 3월, 4월 11월부터 시작해서 1, 2, 3, 4월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총 자석도 보니까 58이다, 5다, 61이다, 68이다, 81이다, 8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 요 두 가지 값은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그 필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상에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이곳에 이제 표시해 보게 되면 이곳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체크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 값을 가지고 정렬을 시킬 때 앞에 있는 요 필드가 1차 정렬 기준이고요. 뒤에 있는 게 이제 2차 정렬 기준이에요. 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월을 이미 구했지만 여기서 이제 정렬 방식을 우리가 이제 오름차 순으로 안 찍어줬다고요. 지금 문제 시킨 대로 얘가 이제 1차 정렬 기준이 돼야 되고 얘가 이제 2차 정렬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도 뒤에다가 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오름차 순을 찍어버리면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1차 정렬 기준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요 연도에 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2차 정렬 기준이 된다고요. 해서 먼저 쓴 게 우리 1차 정렬 기준이 되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거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꺼버리고 우리가 저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월별 자석수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월별 좌석수 하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월별 자석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출발 요일별로 열차 이용 수와 열차 요금의 합계를 조회하는 요일별 열차 이용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일요일날 이제 출발하는 그 열차 이용 수가 총 몇 건인지 그리고 열차 요금의 합계가 그때 얼마인지 각각 이렇게 요일별로 이제 묶어서 보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열차표 종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기라는 요 메뉴 일단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열차표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 쿼리라는 요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열차표 종합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쿼리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차표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출발 요일을 맨 앞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출발 요일이라는 거는 우리 출발 일자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일단 출발 일자 먼저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자고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열차 이용수 요것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열차 이용수는 고객 아이디 요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고객 아이디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가 이제 열차 요금의 합계 요거를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차 요금 요거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열차 요금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필드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문제에서 weekday라는 요 함수,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라 그랬죠. 그럼 요 함수들의 이제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함수요. 자, weekday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에 대해서 요일 번호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요게 우리 엑셀이랑 조금 이제 달라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1을 쓰거나 아니면 2를 쓰거나 3을 쓰거나 3개 중에 이제 하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요 1이라는 요 값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옵션을 이제 1로 쓰게 되면 요일 번호가 이제 그때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7번까지로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옵션을 2를 써도 그때 요일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옵션을 이제 3을 써도 똑같이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그 요일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이제 옵션에 이제 1을 쓰거나 생략하게 되면 그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번 그리고 7번은 이제 토요일 그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2를 쓰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나오고 옵션을 내가 3을 쓰게 되면 그때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거 지금 우리 출발 요일의 결과값을 보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옵션은 이제 1번을 이제 써야 돼요. 요 1번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때 요 함수의 이제 옵션이 우리 엑셀은 좀 다른 게 요 3번이 좀 다르죠.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엑셀에서는 요일 번호가 이제 0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6번까지로 나오고 그때 요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XX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XX에서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는 우리 요일 번호가 싹 다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시작하는 요일이 다르죠. 일요일부터 시작하냐, 월요일부터 시작하냐, 화요일부터 시작하냐, 그게 이제 다른 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엑셀이랑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즈라는 함수요. 자, 우리가 추즈라는 요 함수도 이제 쓸 건데 이 추즈라는 함수는 우리 사용법이 엑셀이랑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C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내가 여기다가 인수에다가 만약에 1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추즈가 이제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2라고 이제 쓰게 되면 이제 B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이제 쓰게 되면 C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추즈라는 요 함수는 우리 엑셀과 사용법이 똑같아요. 요 추즈 함수에서 우리 옵션 3번에 해당하는 거 요게 이제 엑셀이랑 조금 다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출발 일자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 이제 출발 요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출발 일자에서
요일번호, 요 위크데이란 요 함수를 가지고 요일번호를 먼저 구해주고 그게 지금처럼 결값이 일요일이다,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제 내가 출력을 해주려면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이곳에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발 일자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이제 묶어주면 이제 이 출발 일자에서 이제 요일 번호를 이제 싹 다 이제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옵션을 생략하고 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이제 1번이 일요일, 2번이 월요일, 3번이 이제 화요일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나온 그 번호에 해당하는 그 요일을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한글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요걸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추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인수는 내가 지금 위크데이 함수에서 구한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걸 구해달라. 만약에 위크데이란 그 함수에서 1이 나오면 이제 일요일, 일요일이라고 출력해달라. 만약에 2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나오면 화요일을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4번이 나오면 수요일을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5번이 나오면 이제 목요일을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6번이 나오면 금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7번이 나오면 이제 토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주 함수를 싹 다 이제 작성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크데이라는 이 함수에서 출발 일자에 대한 그 요일 번호를 구했을 때 그때 이제 1번이 나온다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 요 일요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2번이 나오면 월요일이 나올 거고 3번이 나온다면 화요일을 출력해달라. 4번이 나오면 이제 수요일, 5번이면 목요일, 6번이면 금요일, 7번이면 이제 토요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결과값을 이제 볼 때 우리는 출발 요일이라는 이 제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 맨 앞에 찾아가서 그 제목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출발 요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지금 요거 식 쓴 거 요거 이제 결과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요일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각각 이제 출발 날짜별로 요일이 쫙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발 요일별로 이제 묶어서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요 고객 아이디라는 요 필드를 가지고 우리는 열차 이용수 요걸 이제 구할 거니까 요 고객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열차 요금이라는 요 필드를 가지고 열차 요금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열차 요금에 대해서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요 필드, 요 출발 일자 구한 거 있죠? 요건 이제 크기 좀 조금만 작게 우리가 조절 좀 할게요. 그리고 요 고객 아이디요. 이 고객 아이디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해달라. 그리고 열차 요금에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발 요일별로 묶어서 우리 고객 아이디를 가지고는 뭘 구해달라?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리고 열차 요금을 가지고는 뭘 구해달라? 합계를 이제 구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고객 아이디라는 이 필드명이 그냥 그대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열차 이용수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요 앞에 이제 찾아가서 제목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열차 이용수라고 써주고 콜론이요. 콜론 이렇게 찍어서 앞에다가 제목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열차 요금도요. 열차 요금도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열차 요금 합계 이렇게 이제 제목을 표시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각각 요일별로 열차 이용수 그 개수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고요. 그때 열차 요금 합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쭉쭉쭉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출발 요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출발 요일이요. 요일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지금 출발 요일 여기다 구해놨죠.
구해놓은 거 여기 보면 이제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을 찍을게요. 지금 여기다가 오름차순 찍으면 이제 결과값이 이거랑 똑같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안 나오는 거 먼저 보세요. 자, 일단은 이 상태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이다, 수요일이다, 월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토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해달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요일에서 나오는 그 값 있죠? 그 값을 기준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그 순서대로 이제 오름차순이 정렬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출발 요일을 가지고 오름차순 해라. 그거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만들라는 그 얘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출발 요일을 구할 때 우리가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했었죠. 요 위크데이를 가지고 출발 일자를 이제 싹 다 묶었을 때 그때 일요일이 1번이 나오고 월요일이 2번 그리고 화요일이 이제 3번 그리고 수요일이 4번 그리고 목요일이 5번 그리고 금요일이 6번 그리고 토요일이 7번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서대로 나오게 해주려면 우리가 위크데이 그 함수를 가지고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한 다음에 그 요일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그때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 결과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출발 요일이 표시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곳에 오름차순 쓴 거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그 뒤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출발 일자를 싹 다 이제 묶어버리자고요. 해서 여기다 이제 출발 일자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출발 일자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뭘 구해달라? 위크데이. 우리 요일 번호를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지금 요 상태로 이제 실행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출발 요일, 우리 요일 번호가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제 번호로 쭉 나왔죠. 그러면 요 요일 번호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럼 이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보면 1, 2, 3, 4, 5, 6, 7 하고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정렬이 돼야 출발 요일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로 우리 문제 결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요거는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 이 두 번째 필드와 세 번째 필드라는 제목이 잘려서 보이니까 요 열너비 좀 중간중간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해서 더블 클릭해서 조절해주고 여기도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목이요. 제목을 보니까 출발 요일이다. 열차 이용수다. 열차 요금 합계다 해서 요거는 이제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고요. 그때 나오는 출발 요일도 보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 맞고 그리고 열차 이용수를 보니까 15, 13, 14, 13, 14, 16, 15 하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차 요금 합계도 보니까 이 문제 그림과 4개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이제 구해놓은 거 EXPR1 하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우리가 요 마지막 요 필드는 우리가 정렬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시하지 마라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체크된 거 체크 해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장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되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요일별 열차 이용 현황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똑같이 이제 제목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일별 열차 이용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요일별 열차 이용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 일자를 가지고 weekday라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해주고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그 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일요일로, 두 번째 데이터는 월요일, 세 번째 데이터는 우리 화요일, 네 번째 데이터는 이제 수요일, 다섯 번째 데이터는 이제 목요일, 여섯 번째 데이터는 금요일, 일곱 번째 데이터는 토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 출발 일자에서 요일 번호를 구해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 선택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요 weekday라는 요 함수는 우리 엑셀과 요 쓰는 옵션이 조금 다르죠. 다르니까 요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열차표 종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A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는 그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는 A 구간 고객 정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열차표 종합이라는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쿼리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고객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도착지까지 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A 구간의 열차를 이용한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니까 구간이라는 그 필드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A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구간도 있고 그 밑에 이제 C 구간도 있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A 구간 거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만 이제 우리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요 쿼리는 이제 우리 닫기를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쿼리를 이제 이용할 거니까 두 번째 요 탭이요. 쿼리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열차표 종합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서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여러가지 필드가 쭉쭉쭉 그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고객 이름하고 직업하고 출발 일자, 출발지, 도착지, 좌석수 이렇게 이제 우리 6개 필드를 우리가 결과값으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먼저요. 고객 이름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직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출발 일자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출발지요. 출발지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좌석수가 있죠. 좌석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볼 건데 그때 A 구간인지 B 구간인지 C 구간인지 무슨 구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간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서 구간이라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추가 좀 시키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고객 이름부터 시작해서 좌석수까지 그렇게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전부 다 이제 출력을 시켜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때 우리는 A 구간만 봐야 됩니다. 그러면 B다, C다, D다, E다 해서 여러 구간이 있는데,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안 나타나게 A 구간만 나타내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북이 일단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디자인북이 클릭이요.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 거니까 이 구간의 필드에서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이곳에다가 A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A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쓰게 되면 구간에서 이제 A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찾아달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싹 다 이제 A 구간의 그 데이터들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좌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가고 우리 좌석수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고 여기서 이제 정렬 방식을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좌석수에서 우리 내림차순 정렬해달라. 그렇게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좌석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좌석수가 많은 그 순으로 상위 25%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정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일단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이렇게 이제 해줄 때는 우리가 이 쿼리에 우리 속성 시트 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쿼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상위 25%그 값만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 필드가 이제 이곳에 쭉쭉쭉 우리가 집어넣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필드 있죠? 이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속성이요. 이렇게 이제 속성에 들어가야 지금처럼 선택 유형이 쿼리 속성으로 그렇게 뜨고요.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곳에 상위값하고 지금 모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아니라 우리가 25%에 해당하는 그 값만 보여달라라고 해서 여기다가 25%하고 이렇게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곳에 들어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드를 쭉쭉 집어넣는데 그때 비어있는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속성에 들어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쿼리 속성으로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상위값을 25% 상위값을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강청기 그 사람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5인영 그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요. 제목 보니까 고객 이름, 직업, 그리고 출발 일자,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좌석수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오는 값들이요. 강청기부터 시작해서 5인 0까지 그 데이터들 쭉쭉쭉 표시가 됐고요. 유통업이다, 금융이다, 법률이다, 우리 서비스업이다, 학생이다 해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발 일자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출발지는 전부 다 서울로 다 되어 있고 도착지는 싹 다 동대구로 되어 있죠. 출발지는 싹 다 서울로 되어 있고 도착지는 싹 다 이제 동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좌석수를 보니까 5개, 4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간, 요건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죠. 요거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구간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표시가 안 되게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 체크 해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싹 다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쿼리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에서 이제 닫기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A 구간 고객 정보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A 구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고객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A 구간 고객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석수가 많은 그 순으로 상위 25%만 표시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상위 25%그 값만 표시해달라. 그거를 우리가 쿼리 작성기에서 아까 속성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줬죠. 거기서 이제 하지 않고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SQL 보기 있죠? SQL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우리가 지금 상위 25% 그걸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탑 25%하고 이게 안 써 있을 거예요. 해서 상위 25%만 표시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직접 탑 25%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이요. 속성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상위값이 지금 현재 25%로 아까 제가 설정을 해줬죠. 근데 여기다 이제 모두라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닫아버리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요만큼 이제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SQL 보기요. SQL 보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탑 25% 그게 이제 빠졌죠. 그러면 이렇게만 이제 작성을 해주고 SQL 보기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탑
탑이라고 쓰고 25% 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탑 25%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만 시켜주면 상위 25%의 그 값들만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따로 SQL 보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결과값이 이제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상위 몇 개, 상위 몇 %만 표시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SQL로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속성 시트 창에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도 되더라. 그렇게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쿼리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봤죠? 아까 우리는 문제 다 풀고 저장 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아니요 누를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열차표 종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서 고객 이름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고객의 열차표 정보를 조회하는 고객 열차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 이름을 세 글자를 다 입력 안 받고 일부를 이제 입력 받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조건을 걸어줄 때 우리가 이제 like라는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자고요.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열차표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쿼리로 이동한 다음에 열차표 종합이다 해서 쿼리 이름이 여기 있죠. 자, 요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럼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고객 이름, 그 다음에 출발 일자, 그 다음에 열차 요금, 출발지, 도착지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 값만 볼 거예요. 그러면 고객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출발 일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열차 요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출발지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5개 필드를 싹 다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고객 이름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겠죠. 그때 우리는 요 메시지를 우리가 고객 이름의 조건란에다가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이름 그 필드에 우리 조건 쓰는 곳이요. 그 조건 쓰는 곳,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여기다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 요 메시지 박스 우리 요 메시지 상자에 들어있는 요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고객 이름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맨 뒤에 요자 입력하세요라고 쓰고 뒤에 이제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 이름에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된 거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겠죠. 근데 우리는 일부를 이제 입력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글자가 이제 포함된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지금 내가 쓴 거 이 조건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like라고 쓰고 앞에다가 이제 모든 거 별표 요거 이제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 열어주고요. 맨 뒤에 가서 그 다음에 &% 열어주고 맨 뒤에다가 또 우리가 곱하기 기호 요거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우리가 like라는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입력받은 그 글자 앞에 이제 우리 별표가 붙을 거고 뒤에도 이제 별표가 붙어서 내가 입력한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출발 일자 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출발 일자에서 우리 정렬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오름차순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고객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뜨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박이라는 그 글자를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결값을 봤을 때 맨 위에 제목부터요. 고객 이름, 출발일자, 열차 요금, 출발지, 도착지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박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출발 일자를 보니까 출발 일자는 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지만 지금 여기에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연, 월, 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픈 형태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죠. 그러면 출발 일자가 지금처럼 결과값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열차 요금이요. 열차 요금 보니까 지금 10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2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어요. 지금 똑같이 이제 입력됐죠. 그리고 출발지는 보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동대구까지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도착지를 보니까 동대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산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된 것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출발 일자에 대해서 요 형식만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보기 일단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출발 일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출발 일자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속성이라고 있죠. 요 속성을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 출발 일자에 대해서 형식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식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지금 문제 그림처럼 연, 월, 일이라는 그 글씨 대신에 중간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이곳에 간단한 날짜에 있죠. 해서 간단한 날짜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형식까지 다 바꿔줬어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문제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 이제 박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 글자만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출발 일자를 보니까 문제 그림처럼 연, 월, 일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하이픈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쿼리 작성 끝이죠. 다 했죠. 이제 문제 그림에 똑같아요. 그럼 요 쿼리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문제에서 고객 열차 조회 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우리 고객 열차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고객 열차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2번 문제에서 위크데이랑 우리 추수함수 쓴 거 있죠? 그거 이제 함수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3번 문제에서 우리 상위 25% 그거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속성 시트에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QL로 이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정확하게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리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간별로 출발 일자에 월별로 판매 횟수를 조회하는 구간별 판매수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우리 문제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의 이제 값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얘가 이제 값 영역이 들어갈 거고 그 위에 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우리 열 머리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구간도 있고요. 총 판매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행 머리글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를 보니까 총 판매수요. 총 판매수 그러면 지금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판매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22라는 이 값은 지금 얘네들의 이제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8이다.
그거는 지금 얘네들의 이제 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가 지금 요 값들의 이제 합, 그리고 15도 이 값들의 합이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값 영역, 값에서 이제 사용된 것도 우리 이제 판매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판매수를 이제 나타낼 때는 판매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 번호 필드를 우리 행머리글로 쓸 것도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켜줘야 되고, 값으로 사용할 것도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A, B, C, D 이렇게 이제 4개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구간이 A부터 D까지인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서 조회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구간별로 출발 일자에 이제 월별로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출발 일자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그 출발 일자를 month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월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구간이 A부터 D까지다, 이 조건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 like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우리 고속열차다, 하행열차 판매다,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고속열차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하행열차 판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 좀 이제 바꾸자고요. 쿼리 유형 바꿀 때는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텝 요걸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해서 크로스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구간을 나타낼 거예요. 구간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양쪽 이 두 개 테이블에 모두 다 이제 구간이 들어있죠. 그때 이 구간은 아무거나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1쪽에 있는 거 관계 설정한 거를 봤을 때 1쪽에 있는 그 필드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행머리글로 사용할 거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총 판매수 얘는 우리 문제에서 판매 번호 이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판매 번호 지금 여기 있죠. 판매 번호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열 머리글로 사용할 게 이렇게 이제 월드 각각의 월드를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건데, 그때 출발 일자의 월별로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출발 일자라는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실제 이 값 영역에다가 표시할 것도 전부 다 이제 우리 판매수라고요. 해서 우리 판매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판매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있는 이 구간은 우리가 크로스탭에서 우리 행머리글로 쓸 거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판매 번호는 우리가 요것도 이제 행머리글로 쓸 거다. 그리고 출발 일자 요 필드는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쓸 거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 판매 번호는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머리글로 쓸 그 판매 번호랑 이 판매 번호요. 값으로 사용할 이 판매 번호는 우리가 이제 개수, 판매 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개수로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둘 다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사용할 게 이 출발 일자에서 우리가 월만 추출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출발 일자 요 필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발 일자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이제 월만 추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얘는 따로 이제 제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expr1 하고 이렇게 붙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열 머리글을 이제 나타낼 때 그때 얘에 대해서 이 값들에 대해서 우리 제목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머리글로 쓸 거 요 판매 번호 요건 이제 총 판매수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 맨 앞에 가서 여기다 이제 총 판매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실행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그래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구간이다, 총 판매수다, 요 제목은 이제 맞게 나왔죠. 그때 우리 지금 열 머리글을 봤을 때 1, 2, 3, 4, 11, 12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우리 문제 그러면은 11월이다, 12월이다, 1월, 2월, 3월, 4월 하고 월이라는 그 글자가 붙어 있는데 제 거는 이제 붙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줘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 구간은 A, B, C, D, E, F, G, H, I, J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됐는데 문제 그러면은 A, B, C, D 요 네 개만 붙었죠. 우리가 아직 요 세 번째 지상 요걸 아직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한 다음에 우리 열 머리글로 쓸 거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먼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발 일자에서 월을 꺼냈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월이라는 그 글자를 이제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월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 이어서 월이라는 그 글자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구간에 대해서 우리 A부터 D까지만 그렇게 이제 조회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곳에 보게 되면 구간에 대해서 우리 조건 쓰는 곳이 따로 있죠. 그때 문제에서 like 연산자를 이제 써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만약에 이제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A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는데 A부터 D까지다 라고 해서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A 빼기 D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구간에 이제 A, B, C, D 이렇게 이제 4개만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총 판매 수다 요 제목 나타나는 거 맞고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리고 그때 총 판매 수는 보니까 12, 8, 12, 15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이 값들이요. 이 값들을 봤을 때 이 값들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그러면 요 컬이 이제 꺼버리면 되겠네요.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컬이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구간별 판매수 요 클래스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구간별 판매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구간별 판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클래스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요걸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결과값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나왔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 요거 디자인 보기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첫 번째 구간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조건을 아까 작성했었죠. 근데 그 조건만 이렇게 따로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구간이라는 거 그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할 총 판매수 요걸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제가 작성했는데 요 위치가 이렇게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우리 값으로 사용될 그 필드요. 그 필드도 보니까 아까 그냥 제가 판매 번호로 그냥 놔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 번호의 개수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이 알아서 붙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쿼리를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제 저장하고 껐다가 다시 키게 되면 다시 켰을 때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일부가 조금씩 바뀐다. 그거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개의 쿼리를 싹 다 이제 작성해 봤는데 요것도 이제 작성해 보니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문제 풀 수 있도록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